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식왕 퀸덤의 나연지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 마감한 반면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퀸덤 전문가들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유망 종목들로 구성해왔습니다. 저희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꾸준히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유익한 정보와 종목들 모두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먼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인증샷 남겨주시면 운영자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고요. 저희 방송은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이 방송이 시작되는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의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왕 퀸덤의 임희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로 발굴해서 왔습니다. 현재 유가가 급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피크아웃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원자재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지 참 궁금해하실 건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궁금증들 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또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벌써 이렇게 카톡방에 저희 인증샷 남겨주셨거든요. 노란톡방에 인증샷 남겨주셨는데 뿌앙님 본방사수 하신다고 남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이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의 MC 나연지입니다. 오늘 우리 퀸덤 보유 종목이었던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항공, 방산 관련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익을 창출하고 나왔죠. 그만큼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필수 요소, 이슈와 수급을 바탕으로 저는 메가트렌드 종목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가운데 수급도 함께 들어온 영웅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열심히 찾아왔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인증샷 남겨주시면 저희도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거고요. 또 방송 중에만 이 노란 톡방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주시광 한 줄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 의정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미국 증시 시황을 월요일, 화요일마다 분석해서 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미국 증시가 마감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빅테크 기업 스냅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스냅의 경우 분기 손실과 매출이 예상치를 미돌았다는 소식에 무려 39% 넘게 폭락했습니다. 스냅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은 기업인데요.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기술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오후장 들어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제유가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다시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온 94달러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주춤해진 영향과 더불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은 산업이라고 봤습니다. 또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보통 달러화의 지수는 금 가격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화가 추가 반등한 영향으로 오늘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덜어내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주요 지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주요 지수도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는 모두 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 데 따라서 일본의 주요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하권 증시 중에서 대만의 가권지수와 홍콩의 항생지수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400선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3.69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예측 속에 지수는 2,385선에서 하락 출발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은 2,800원가량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60억 원, 또 1,9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789.69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720억 원, 40억 원가량을 각각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냅과 시게이트의 부진한 실적 여파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내 증시는 이런 요인들이 이미 금요일장에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예견됐던 만큼 악화된 투자 심리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7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2분기 GDP 발표 등을 앞둔 경계감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7원 올라 1,313.7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환율은 비교적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환율이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폭이 조금은 확대된 것과 더불어 달러 인덱스는 하락 마감했죠. 또 유로화는 추가 반등하면서 비교적 우호적인 환율 여건 속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서 코스피도 이랬다는 영향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주요 이슈 및 일정들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의정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마다 주간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오는데요. 오늘도 정리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IT 기업 실적 발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날마다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 수요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목요일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선반영을 한 상황이어서 지수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도로 보면 이번 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국내 기업 중 하나인 넷마블의 하반기 기대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출시가 되는데 기대감이 높은 신작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지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27일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섰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잠정 실적 발표 없이 본 실적 발표를 진행하는데 시장에서는 매출액을 4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3조 8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목요일에 사업 부문별 실적을 모두 공개하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진행합니다. 앞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액은 7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28일에 아모레퍼시픽과 S오일, 29일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반등세로 진입하기 어려운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실적 발표 이슈에 따른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에 강했던 섹터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와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엔터 관련주들을 눈여겨봤는데요. 오늘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가 5% 넘게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이 하이브가 새 걸그룹 뉴진스를 선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에 데뷔 앨범 첫 타이틀곡인 어텐션과 24일에는 하이프보이에 이어서 오늘은 뉴진스의 신곡인 허트의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되면서 하이브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브 외에도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3% 넘게 급등했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SM도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트와이스 전원이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에스파의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앨범 선 주문량이 161만 장에 달하면서 걸그룹 선주문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NCT 127이 활동을 재개할 예정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서 3분기 실적도 탄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엔터테인먼트 3사 모두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수익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계속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포커스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블랙핑크가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컴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이미 차트에 좀 선반영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는 게 2년 만이기도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반기에는 소속 아티스트인 트레저가 컴백할 예정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블랙핑크가 얼마만큼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띄워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7월로 접어들면서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7월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접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저점이 최저점이 41,750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3.7% 급등하면서 56,1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저는 이 주가의 차트가 59,000원 넘어서까지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부근이 전 고점인데 이 부근까지 계속해서 블랙핑크의 실적에 따라서 더 이 전 고점을 더 넘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바라봤고요. 지금 수급별로도 같이 보면 잠시만요. 수급별로 같이 보면 오늘 이렇게 외국인은 3일 연속 이렇게 유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기관도 유입됐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투신이 2만 주 넘게 이렇게 가까이 사들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업을 잠깐 보면요.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5만 여기서 중간값 정도인 이 44,000원 선에서 조금 밑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게 아니라면 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판단하에 신규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한 종목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51,000원 이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하고 싶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2분기 호실적 및 현대차 미국 조지아 18억 달러 인센티브 소식 등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21일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과 함께 기아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기아가 지난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87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또 2조 원, 순이익은 1조 원, 영업이익은 분기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익성 부담 요인이 있긴 했지만 가격 변수, 우호적인 환율과 판매 인센티브 감소 등 수익성 하락 상쇄 요인이 더 컸던 상황인데요.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 회복으로 인해 양호한 실적 가시성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경쟁력 개선과 선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라 브랜드 위상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주에 주 정부가 18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현대차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제공했던 조지아주의 기존 최대 인센티브인 15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인센티브안이 확정되면서 현대차의 공장 건설 계획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현대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 한온시스템, 만도,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S&T 모티브 등 자동차 대표주, 또 부품 관련주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가 이번 내수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언제나 현대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즘 보면 기아가 차를 참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 나오는 현대와 기아의 신차들 정말 디자인도 예쁘게 잘 만들고 또 차체도 더 큼지막해지면서 여러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해 안전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했던 니로도 정말 예뻤는데 또 이번에 나온 셀토스 또한 좀 더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깔끔해지면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자인과 기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75,000원 선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75,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갔던 오늘 고점이었던 83,300원, 이 83,000원대가 조금 저항선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 뚫고 올라가 준다면 87,000원 선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또한 누적 매수량을 보게 된다면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또 오늘의 금융투자도 수급이 들어온 만큼 기아 계속해서 수급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본다면 매출액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크게 상승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번 6월 실적 또한 기존 1분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호실적 보여주게 된다면 기아 반등해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 이슈와 시황에 대한 설명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퀸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퀸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분들도 반갑게 인사 남겨주실 거고요. 또 방송이 종료되는 순간 이 방도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인데요.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을 소개하기에 앞서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정 전문가님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왕 퀸덤 수익률 대결과 함께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설명하고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요.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수익률 승자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교육을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네. 그럼 현재 저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도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전문가님은 대웅제약과 현대미포조선 모두 수익 창출 후에 매도한 상태고요. 또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 그리고 대한항공은 보유 중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보유한 종목 리뷰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 한 주 수익 낸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삼성물산은 목표가 11만 9천 원에 도달해 매도했고요. 또 3.5%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매도 타이밍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2일 파인테크닉스는 12,300원에 매도하며 5%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52,200원에 매도하면서 9% 넘는 수익률 남겨드렸습니다. 기존 목표가였던 58,000원을 넘어 52,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오늘 장 초반 매도벽 등을 살펴보며 안전하게 높은 수익 내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종목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이시스 메디칼, HLB, SL이 있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수급 먼저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빨간불에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크게 살펴보면 약간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내일장 매수가에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투자자별로 살펴본다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수급 또한 금융투자, 보험, 기타 법인 등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건강관리기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이시스 메디칼이 2위를 차지했고 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이 젊음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초음파 기기인 리니어 Z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득하기도 했죠. 이렇게 시술자에게는 편의성 상향과 함께 시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통증이 완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일본 판매 본격화에 따라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좀 더 가지고 지켜볼 전망입니다. HLB 또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유럽 종양학회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SL의 경우 오늘 하락폭을 모두 매수하고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인 만큼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차트를 살펴본다면 차트 또한 이평선을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호실적이 유지되면서 이 상승 흐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에 이어서 제가 보유한 종목 리뷰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 리뷰에 앞서서 저도 수익 실현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진입한 종목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있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인 이 하나솔루션은 34,300원에 매도하면서 무려 5%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지난 20일에 1차 수익 실현을 했던 CS윈드도 5%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또 방산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달 첫 번째 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3% 넘는 수익률을 내고 청산했습니다. 또 HK이노엔도 3% 가까운 수익을 내고 청산했고 이 밖에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을 실현하고 제가 보유 종목에서 제외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제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 종목 중인 종목은 동성화인텍과 SM입니다. 먼저 동성화인텍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선업종에서 LNG선 니즈가 커지기도 했고요. 또 기자재 쪽이 매매하기 괜찮다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카타르에서 100척 이상의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수주를 주는 중이고요. 또 조선주들이 이에 힘입어 호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 실적 시즌인데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조선 기자재 쪽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계속해서 동성화인텍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요. 또 제가 다른 종목으로는 SM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SM은 앞서 엔터 관련주들 설명할 때 언급을 드렸듯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파의 인기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SM의 수급 현황도 보면 기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입된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가는 7월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SM 주가 차트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M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5월이고요. 5월에 한번 조정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횡보를 하다가 지금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6월 말에 67,900원에 신규 진입하라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SM의 주가가 지금 72,500원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목표가인 77,000원에 도달할 때까지 앞서 언급드린 동성 하이텍처럼 계속해서 홀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수익률 레이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저희 전문가들 계속해서 수익 잘 내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기본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인사 남겨주시면 운영자분들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인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주식왕 옥타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 의정 전문가님이 가져온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로 구성됐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의정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공개 종목으로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인 후성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후성은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의 전해질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배터리 전해질 생산 시설 투자에 들어갔고요.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4일 울산에 1,06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수요 대응, 이런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생산 시설을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성의 재무제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액 이렇게 꾸준히 다 증가하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후성이 흑자 전환한 것에 이어서 또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코로나19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전방 산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고 봤습니다. 또 반도체 미세화와 3D 공정이 도입될수록 이 주력 제품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후에 이 후성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6월에는 이렇게 쭉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7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성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면요.
우선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도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유입이 들어와 줬고요. 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투신이 가장 크게 매수를 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꾸준히 이렇게 굉장히 높게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성을 향후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이 관련해서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1분기부터 반도체 인가공 매출이 발생한 것과 또 전기차 신규 차종 입찰에 성공하면서 제품이 개선된 점이 흑자 전환에 기여를 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UWB를 이용해서 이 송수신기 모듈 제작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이 지속 가능한 점과 또 본업의 성장이 더해져서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수급 현황을 제가 한번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출액과 이렇게 영업이 모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라봤고 또 6월 이후에 횡보하다가 지금 반등 구간에 접어들어서 제가 한번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등 구간에 접어선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관련주 네.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더 비메모리 주시면 반도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노란톡방에 정답을 맞히신 분 없나요? 아직 안 계세요. 아직 안 계시는데. 힌트가 너무 적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하면 떠오르지만 너무 흔한 반도체 관련주는 아니고 네. 글자 그게 수가 뭐예요? 5글자입니다. 글자 수 5글자에 첫 글자는 뭔가요? 첫 글자. 뭐로 시작해요? 네. 아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5글자 다섯 글자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네,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이 히든 종목 뭔지 유추가 가능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아니,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가요? 힌트를 어떻게 더 드려야 할까요? 뭔가 저희가 익숙한, 네. 지금 가르니님께서 어려워요, 유효하고 어려워요,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힌트 있을까요? 조금 더 힌트. 약간 반도체 관련주면. 반도체 관련주니까 뒤에 두 글자가 그 관련된 약간 단어겠죠.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그쵸. 뭐야? 이 뒤에 똑같나요? 이 뒤에가 너무 이거 힌트가 아니 갑자기 맞나요? 반도체 하니까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그쵸. 아닌가? 그쵸. 비슷하다고 할게요. 아로 시작하고 5글자인데 뒤에 2개가 전자. 네. 그럼 가운데 2개만 맞추면 되네요. 네. 하지만 아무도 아직 못 맞추고 계신데 땡땡 전자입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더 힌트 주긴 조금 그렇겠죠? 그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종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네, 알겠습니다. 천사님께서 아남전자라고 해주셨는데 하셨는데 5글자입니다. 네 글자여서 땡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직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공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CJ 제일제당입니다. 제가 음식료주 또 경기 방어주로 가지고 왔는데 경기 방어주 좀 안정적이기 위해 경기 방어주를 가지고 왔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시각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이미 가격을 놀려놓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고환율, 고원가 등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음식료주가 선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21% 하락하는 사이 음식료 업종은 1%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치며 올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 한 달간 이 곡물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6월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상승하면서 이 곡물 가격 상승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가격 민감도가 낮은 필수재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품 가격 전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CJ제일제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인데요. 먼저 CJ제일제당, 대한통운을 제외하고 2분기 매출액은 4조 4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식품 부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소재식품, 가공식품 등 이 부문별로도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곡물 가격 급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예상되긴 하지만 또 견조한 외형 성장과 이 선제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마진 방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 바이오 부문에서는요, 곡물가 강세 및 사료용 아미노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드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CJ제일제당은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 가격 전가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 지배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낮은 평이며 B2B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판가 전이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글로벌 곡물 가격은 3년째 상승 추세에 있으며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파른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또 타업체와 대비했을 때 마진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2020년 후반부터 이어진 가격 인상 속에서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이 가격 정가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급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금융투자가 1,7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달 대비 누적 순매수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차트를 살펴본다면 35만 7천 원 선에서 반등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길 기대할 수 있고요. 38만 5천 원, 38만 1천 원 정도 선에서 반등 지지를 해준다면 저항선이 지금 40만 원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 최고가였던 41만 6천 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재무제표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8천억, 1억, 1조 3천억 원, 1조 5천억 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재무제표도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또 기관의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폰 관련주인데요. 이 아이폰 프리미엄 모델 판매 증가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 증가한 모습인데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면서 3일 연속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인데 의정 전문가님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저 아이폰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아이폰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아이폰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폰. 이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요? 그쵸.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노란 독방이 종목명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회원님들께서 종목명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지 전문가님 종목은 설명하자마자 바로 너무 쉬웠나요? 아이폰 관련주라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거 뿌왕님이 맞춰주신 건데 뿌왕님 원래 잘 맞추시는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번 주에도 다 맞추셨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의정 전문가님 종목도 앞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건가요? 그러게요. 아까 앞에 보니까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님, 또 천사님, 가르니님 지금 다 종목 맞춰주셨거든요. 좀 쉬웠나 봐요, 저희 종목. 네, 이렇게 뿌왕님 네, 이렇게 춤추고 뿌왕님 계시는 춤추고 모습까지 계시는데. 맞췄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이러면 종목이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아, 그쵸. 이미 많이 맞아,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 많이. 네. 네, 오늘- 오늘 해가지고 이게 히든 종목이 맞나요? 히든 종목인지 공개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그쵸. 들어오셔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내일부터 계속해서 방금 안내드린 종목들 가격 전략과 함께 시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안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시간이 있죠. 그쵸. 네, 먼저 의정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오늘 어떤 이 주제로 내용으로 교육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른 개별적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수급 현황도 괜찮은 종목으로 제가 한번 3가지 정도 이렇게 오. 구성해서 와봤거든요. 3개나 너무 네. 알찰 것 같은데 오늘 교육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T인데요. 이 KT는 통신주이면서 경기 방어주이기도 합니다. 금융, 위성방송 서비스, 이 기타 부문으로 사업 중인 기업인데 KT의 시즌과 또 CJ E&M의 티빙이 최근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또 합병을 통해서 이 다양한 협업을 하면서 KT는 통신과 비통신 부문으로 모두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KT의 수급 현황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매수 중입니다. 또 6월 말부터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 평균 단가인 36,700원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럼 할까요?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나머지 2종목도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하게 종목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의정 전문가님이 올려주신 종목들 좀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 두 전문가 중에서 누가 수익률 대결에 승리할지 또 누가 교육을 준비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많은 정보들 모두 노란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교육 시간도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좀 더 알찬 구성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